다들 남편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요, 남편을 120% 믿어요. 잘생겼는데 돈도 잘 버는 저희 남편은 평생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나 법원에서 웬 등기를 받은 이유로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생긴 여보, 당신 앞으로 웬 등기가 왔네. 잠깐만, 당신 바쁠 테니까 내가 대신 봐줄게. 안 돼, 여보. 그거 뜯지 마. 뭔데 그래? 잠깐만, 이게 뭐야? 상간남 소송. 상간남? 당신 바람 피웠어? 여보, 다 오해야. 아니, 난 그냥 회사 여직원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이거든? 근데 이 여자 남편이 하고서 바람 피웠다고 착각을 한 거야. 나의 이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봐.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야? 아, 저 송아지 같은 눈을 보니까 헷갈리긴 하다, 진짜. 아니, 근데 이 소자가 뭐냐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드라마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혼 도장부터 찍을 줄 알았죠. 근데 제 일이 되니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딸이 가슴에 턱 하고 걸렸습니다. 우리 딸 벌써 중학생 됐지? 혹시 엄마랑 아빠랑 헤어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왜? 엄마 아빠 싸웠어?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아니 그게 아니고 예인아, 혹시 엄마 아빠랑 따로 산다면 누구 따라가고 싶어? 뭐? 엄마 진짜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래? 아니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몰라도 엄마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제발 이혼하지 마, 제발. 아빠는 나빠요. 아빠는 나빠요. 아우, 금쪽 같은 자식이 엄마 아빠 제발 이혼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앞으로 온 상간남 소송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막막합니다. 이 가정을 지키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구.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은 1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거 정말 갑자기 말을 하느니 날벼락이네. 그렇죠. 딱 그 소장을 받아봤을 때 이 아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그렇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결혼 15년 차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중학생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이들에게 어느 날 이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이 황당하게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상간 소장이었습니다. 이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억울해. 나는 회사 여직원이 힘든 일이 있다길래 고민 상담해주고 차로 몇 번 데려다 준 것밖에 없거든. 근데 여직원의 남편이 오해를 한 거야 라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고민 상담만 해줬는데 소장이 날아왔다? 네, 이게 조금 남편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니요. 아내의 반응이 혹시 어땠을까요? 아내도 물론 이제 남편의 말이 의심스러웠고 네. 이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인 딸이 있으니까 이 남편의 외도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장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편의 소송을 해결하는데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에 대꾸할 필요도 없어라며 외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요. 그러면서도 만약 소장이 직장에 오면 부끄러워서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회사를 관두면 안 될까라며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니 외도가 아니고 당당하다면 네.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요. 그 잘 네.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지? 그냥 창피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건 정말 아닌데 일단 남편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난감한 죄송합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외도를 하는지 상대방의 눈치도 전혀 채지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상간소장이 날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괜찮아요. 목이 멜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너무- 있고 너무 화나거든요. 당황한 마음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해합니다. 네. 목이 맸습니다. 네. 정말 하늘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외도 때문에 상담하러 온 부부가 곧 이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드물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특히 뭐 아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사례자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을 위해서 대처 방법을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외도가 이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네. 또 놀랍고. 그러면 저 사연자에게 추천하는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 무작정 반박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했을 확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증거를 수집해서 원고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을 했겠죠. 그래서 아내가 소장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장을 써서 제출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편이 무작정 아니라고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편은 뭐 오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가 소장을 날렸다는 건 어떤 증거나 이런 걸 확실하게 하고 날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도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는데 남편처럼 계속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안 아닙니다. 되죠. 계속 이렇게 우기면 아니 재판에도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네. 불륜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죠. 판사님이 봤을 때 불륜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건인데 절대 아니다라고 잡아떼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만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가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냥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좋다.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소장 받는 게 무섭다고 직장을 그만두려는 남편. 이게 그만두면 안 된다. 두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이 소장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한번 망신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보내는데 아하. 그런데 법원에서 서류가 온다고 해서 그 겉봉에 상간남 소송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소장을 처음 직장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전자소송으로 다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한 번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섣불리 그만뒀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선임하려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혹시 패소를 했을 때 물어줘야 될 위자료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또 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생계유지의 수단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니까 남편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 골라서 다 했어. 한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그랬어. 다 했어. 자, 남편이 잘 들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 대처 방법은요. 불륜은 공동 불법 행위입니다. 남녀가 같이 하는. 그래서 상대 측에도 위자료 청구하라입니다. 여기서는 상간녀의 남편이 우리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했는데 아내도 사실은 이 부정 행위로 인해서 상대편 여성으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엄청 크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요. 법원은 이게 양쪽으로 따로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연자의 남편은 상간녀가 뭐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상간녀도 사연자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는지 각자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 그런 손해를 입힌 정도를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상한 소송을 서로 동시에 할 수 있고 이게 각기의 사건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상간행위의 피해자는 언제나 두 명이 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각각 그렇죠. 배우자가 있다고 네.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송이 판결이 나온 뒤에도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한쪽만 잘못할 수 없는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행위자 두 명이 연대해서 그 손해를 같이 배상해 줄 맞아요. 책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둘 다 잘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하고 난 뒤에 위자료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소송을 당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 나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절반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한 내용에 따라서 이 내부적인 구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분의 1씩 책임지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실무적인 네네.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상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구상 청구를 당했을 때 내가 어차피 물어주기 때문에 새롭게 구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있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구상 청구하고 또 반대쪽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구상 청구하고 이런 소송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장기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일단 아내가 중학생 딸 때문에 이혼을 포기했는데 그 이미 깨진 믿음을 이걸 덮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다시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만약에 이 불륜 행위를 용서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외도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시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빨리 이혼 청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내가 이혼을 포기하면 사춘기 딸 키우면서 뭐 소송이라든지 뭐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좀 짠한데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 뭐 없을까요? 일단 저는 이 아내가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남편과 함께 같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재산을 포기한다 이런 각서를 받아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이미 아직까지는 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서 네. 그 효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재산적인 것들이라도 뭔가 남편에게 좀 받아두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양도받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시고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간녀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망설이고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맞아요. 피해자라고 해서 다 이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이 상간녀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좀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셨다면 좀 이렇게 힘을 내셔서 이 소송으로나마 좀 위자료로나마 좀 마음을 좀 회복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